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학과 신화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신화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만약에 신화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으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요 하고 아마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신화하면 어떤 신화가 떠오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물론 떠오르고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라든지 예, 그 이전에 어떤부터 거슬러 오는 아주 이렇게 신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신화 얘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단군 신화는 당연히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우리나라 신화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설문대할망 신화라든지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우리나라 신화와 그리고 다른 나라 아주 이렇게 신기한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신화를 이번 시간에는 또 걸쳐서 다 못하면 그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화는 모든 인간들의 어떤 삶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었고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신화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 신화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 세계 나라마다 인간의 공통점도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으니까 굉장히 신비롭고 예,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어른이나 학생들이나 신화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신화가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일 것입니다. 정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졌다고 할 만합니다. 자, 잘 알고 있는 올림푸스 12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조금씩 학자들마다 달리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뭐 신들의 왕 하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맨 오른쪽 위에 제우스가 있겠죠. 예, 제우스가 있고, 그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천둥, 번개를 이렇게 관장하는 어떤 인류의 아버지로 상징을 하고, 또 제우스의 부인은 누굽니까? 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는 헤라죠. 예, 그래서 이제 헤라는 아주 뭐 가정을 지키는 뭐 어머니지만, 나름대로 질투를 가진 그런 여신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포세이돈으로 알려져 있고 또 뭐 물의 세계를 상징하고 그리고 대지와 곡물의 신으로서 정말 농경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캐릭터는 또 데메테르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여신이죠. 그 다음에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잘 아는 신입니다. 비너스라고 하는 신, 아주 뭐 아름다운 여신,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인데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히랍어하고 영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씩 이렇게 막 예, 가지고 있습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 예,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전쟁의 여신은 아테나가 되겠습니다. 보통 미네르바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불의 신, 예, 대장장이의 신 하면은 헤파이스토스를 우리는 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냥의 신 하면 아르테미스, 또 지하의 죽음의 신 하면 하데스, 이렇게 아주 그런 신들의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차용을 해서 자동차라든지 또
뭡니까, 뭐 상표 같은지 상표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빵집 같은 데 보면 빵집 이름이 헤스티아 이런 게 있습니다. 화덕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나이키 하는 것도 신발, 옷, 나이키도 승리의 여신 그 니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화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밀접하게 우리한테 와닿아 있는 그런 이제 신화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또 우리나라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단군 신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를 세운 건국 신화라고 하는데, 고려 시대 때 승려죠. 그 일현 스님께서 이 이제 단군 신화를 처음으로 다뤘습니다. 그 삼국 유사에. 예, 물론 뭐 일현 스님이 삼국 유사를 집필한 우리가 동기를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 그때 고려를 침략하고, 또 뭐 고려도 그 당시 굉장히 뭐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웠으니까 중국을 아주 뭐 대국이라고 여겼고, 물론 잘 살았고 중국이 중국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동경을 하던 그런 시대인데, 굉장히 그것이 안타까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이렇게 나라도 작고 뭐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참 뭐라 저기 내세울 거는, 경제적으로 내세울 거는 없지만 우리는 정말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정신적 문화유산을 우리는 모아서, 우리 민족은 아주 이렇게 옛날부터 아주 오래됐고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많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어떤 뭐 자주성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민족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 이미 그 전에 삼국시대 거라든지, 예, 그 전에 또 우리나라를 세웠던 예, 그 고조선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삼국 유사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국 유사에 보면 우리나라 세운 게 어떻게 해서 세웠느냐 하면, 이건 나라마다 이런 건국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는 환인이라는 하늘님이 계셨는데, 그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환웅은 서자였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아들은, 이 환웅은 정말 인간 세상 땅에 가서 어떤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뭐 풍백, 그러니까 바람의 신, 우사, 비의 신, 운사, 또 구름의 신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그러면 네가 가서 다스리라고 환인의 허락을 받고 또 신하를 한 3천 명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오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곰과 호랑이가 우리 또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래서 잘 알듯이 환웅이 그러면 시험에 통과해야 하느니라.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쑥 한 줌하고 마늘 20개를 줘가지고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말고 이것을 먹고 기다리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고, 곰은 그러니까 37일 만에 21일, 예, 21일 만에 드디어 웅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웅녀가 된 곰이 참 아기를 갖고 싶어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환웅이 잠시 사람이 되어서 잠깐 결혼을 해서 이제 혼인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낳은 아기가 누구냐 하면 당군이었죠. 예, 아들 당군인데 당군 왕검입니다. 자, 이 당군 왕검이 나중에 최초의 이렇게 우리나라죠 고조선이란 나라를 건국을 해갖고
뭐 1500년 동안 다스렸고 1908세까지 살았고 나중에 죽어서는 산신이 되었다 하는 요런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1500년을 다스릴 수 있느냐? 어떻게 뭐 1900년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곰이 여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태클을 걸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이 나라를 누군가는 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은 우리 보통 인간들하고는 다를 것이다. 아주 위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성장 과정도 다를 거고 예, 태어난 그런 예, 아주 뭐 그런 출생 이런 것도 비범할 거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해가 그런 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신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신화는 인간이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참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도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동물이 그래도 인간을 더 위대하게 생각해가지고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시련을 겪고 노력을 한다는 것, 예, 그런 걸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그때부터도 노력하면 참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한테 교훈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단군이 1900, 약간 2000년 정도, 2000세 정도까지 살았다 하는 것도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의 1년 한 살 계산하는 거랑 또 다른 계산법이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1년이 12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예, 뭐 한 달이 1년이 1년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산법을 지금이랑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하면은 그게 이해하기가 좀 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는 아주 귀한 예, 요런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는 예,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신화 중에서 제주섬 창조 신화인데 설문 대할망과 오백장군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이 신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신화를 많이 들려주곤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신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예, 이제 지금 들으셔가지고 자녀분이나 또 친구분이나 또 손자분이나 예, 동료분들한테 이렇게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이 귀한 신화 얘기를 스님들께서는 많이 좀 전파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문대할망이란 이분이 원래 옥황상제의 딸이라고 합니다. 자, 옥황상제의 딸인데 그때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설문대할망이 어느 날 바깥 세상을 구경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한 손으로는 땅을 눌리면서 두 개로 탁 쪼개 놓은 거죠. 그래서 하늘하고 땅이 딱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옥황상제가 바깥에 계시다가 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 자기 딸로 인해서 세상이 쪼개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노해서 화를 내 가지고 그래 너가 이렇게 갈라놓았단 말이지. 너는 지금부터 천상의 세계가 아닌 지상의 세계로 가서 살아라 하고 내쫓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설문대할망이 치마에다가 그 천상에 있는 흙을 예, 이렇게 좀 담고 이렇게 땅으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올 때 그걸 담고 왔는데 오다가 그 흙을 가장 먼저 내려놓은 곳이 어디냐면 제주 섬이죠. 그래서 제주도 바닷가에 그 흙을 내려놓았는데 그게 섬이 되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제주도가 이렇게 그냥 예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치마폭에 있는 게 흙이 조금씩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떨어진 것이 약간 언덕,
오름이 되어가지고 제주도에는 흘린 흙들이 여기저기 쌓여서 360개 오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정말 동상 같은 이런 낮은 이렇게 언덕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또 재밌습니다. 자, 설문대할망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설문대하르방을 만난다고 나옵니다. 예, 갑자기 뭐 섬에 이제 설문대하르방이 나타나죠. 할망하면 대할망, 아주 큰 뭐 할머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처녀였겠죠. 예. 그리고 설문대 아주 큰 하르방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하는데 또 아주 거인들이죠. 근데 자식을 몇 명 낳느냐 하면 500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500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해에는 정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전부 다 양식을 구하러 바닷가에 고기도 잡고 전복도 따고 그리고 뭐 오름 같은 데 가서 열매도 뭐 이렇게 따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갔고 이제 혼자 남은 설문대할망은 저번에 먹다가 남은 어떤 양식들을 다 털어서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아들들이 오면 흙이를 이렇게 메워줄 죽을 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큰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고 앉아 이렇게 나중에 저어야 되니까 그 솥전 위를 걸어 다니면서 큰 앉아 이렇게 주걱으로 죽을 젓게 되는데 그만 허기도 치고 굉장히 그 뜨겁기도 하고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펄펄 끓는 그 가마솥 속으로 설문대할망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셨죠. 자, 아들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오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죽을 먹고 한 그릇씩 먹고 막내 아들 것만 한 그릇 남겨놓고 499명의 아들들이 다 먹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막내 아들이 가장 늦게 들어와서 자기 몫을 펄려고 죽솥을 보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죽솥에 빠져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황당한 이 사실에서 막내는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아주 뭐 그냥 바닷가로 뛰어내려가면서 나는 이런 형들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그만 바다로 달려가서 이렇게 몸을 날렸죠. 그랬더니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게 차귀섬입니다. 자, 제주도 차귀섬으로 달려서 바위가 되어 버렸고 나머지 형들도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통곡하다가 저기 뭐야 한라산에 올라가다가 다 바위가 되어서 500장군이 되었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신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돌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보이는 것이 500장군의 형상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굉장히 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2시간도 넘게 아마 걸릴 건데 가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도 설문대할망 이렇게 쪽두리 선 이런 이렇게 형상으로서 이렇게 뭐 땅을 이렇게 조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 문화유산이 있고 이런 신화 전설이 있다는 걸 알고 제주도에 가서 관광을 하는 것이랑 모르고 하는 것이랑은 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이 이야기고 육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이제 제주에서는 해마다 뭐 이렇게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페스티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의 각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포럼 같은 것도 많이 엽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이 설문 대할망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큰 줄기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말고도 설문 대할망 이야기가 또 막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들이 줄기줄기 가지가지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니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